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밀린 F5와 요즘 최근 뜨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F 작품은요, 뜨띠니트님의 썬데이 가디건입니다. 2월 말에 작업하기 시작해서 3월 초에 끝냈는데 한 3, 4일 만에 끝낸 작품 같아요. 3, 4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두꺼운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고, 반복적인 패턴과 메리아스 뜨기만 하기 때문에 도안 자체도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개할 뿌띠니트 가디건을 만든 실은요, 마마니트 램술 실이고요. 그레이핑크 래프사입니다. 그거를 2합을 이용해서 떴고요. 그 2합으로만 떴을 때는 7mm 바늘에서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라라뜨게 아크릴 모헤어 다크 베이지 1합도 추가해서 총 3겹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마니트 램수를 사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까눌레 가디건 때문인데요. 까눌레 가디건을 만들려고 실을 찾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램수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자몽색 이 오렌지 컬러로 꼭 까눌레를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을 찾아보니까 이곳에서 판매하는, 마마니트에서 판매하는 이 색 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걸로 뜨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평소에 제가 많이 뜨던 그 램술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실만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있어서 무료 배송을 채우려고 이제 다른 실들을 더 찾아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그때 같이 샀던 실이 바로 이 썬데이 가디건을 만들었던 실입니다. 이 실은 같은 램술 실이고 그레이핑크 래프사입니다. 요거 까눌레는 한 볼이 4겹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래프사 실은 한 겹이 3겹으로, 3합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한 합인데, 한 가닥인데도 한 볼에 있는 한 실인데도 3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까눌레는 4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다 이 실의 가닥 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뜨면 되니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일단은 제가 까눌레 가디건을 먼저 뜨게 돼서 작년에 이 까눌레 가디건을 떴는데 이 실이 생각보다 냄새도 좀 있고 제가 생각했던 램솔과 달라서 좀 거친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우터로밖에 못 입겠다, 정말 아우터에 적합한 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까눌레도 아우터로 입으려고 좀 더 떴던 것도 있고, 요 썬데이 가디건도 아우터로 입어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완전 처음부터 아우터용을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썬데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친 느낌 때문에 좀 뜰 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거칠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떨까,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 까눌레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메리아스 무늬로 뜨게 되면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7mm 게이지를 냈을 때는 뭔가 사이가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헤어를 섞어보자 라고 했고, 마침 저한테 라라뜨게 아크릴 모헤어 다크 베이지 색상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합사해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램솔 실이 6가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겹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티가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모헤어이기 때문에 뜨고 나서 그 빈 곳을 채워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헤어 한 겹에 램솔 2겹 해가지고는 7mm로 작업을 했을 때 원작에서는 게이지가 12호에 17단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도 12코가 나왔는데 저는 단수가 19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길이는 어차피 제가 보완을 해가면서 뜨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하지 않고 제일 작은 사이즈로 떠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겹단 없이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코를 잡아서 일반 코 자금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이 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요. 버튼밴드도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내려와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썬데이 가디건이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뜨개질을 배울 때 겉뜨기, 안뜨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겉뜨기, 안뜨기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깔끔한 무늬이기도 하고 거기에 옷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코늘림 방법 그거를 또 응용할 수 있는 옷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썬데이 가디건이 살짝 아쉬웠던 게 뒷목이랑 앞에 단차가 없어가지고 뒷목 경사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뜨면서 경사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2코 고무뜨기 혹은 뭐 3코 고무뜨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무늬이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에서 늘어나야 무늬가 맞고 예쁠 텐데 경사뜨기를 해버리면 그 무늬 배열이 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사뜨기를 대체 어디서 줘야 될까? 나도 그냥 버튼밴드를 떼고 버튼밴드 부분을 나중에 더블 리프팅으로 해가지고 따로 연결하면서 앞에 길이를 줄여야 되나?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이 까닐레 가디건이 경사뜨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경사뜨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학습이 돼서 그런지 이 썬데이 가디건을 뜨면서도 까닐레 가디건처럼 경사뜨기를 좀 나눠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코늘림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늘림을 하고 한 줄을 더 뜨고 그 다음에 경사뜨기를 뭐 2줄이나 4줄 정도로 맞춰가지고 넣어주면서 그렇게 경사뜨기를 주면서 무늬는 또 맞춰서 요크를 늘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뜨다 보면은 이제 코를 늘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단을 기준으로 둬서 앞단에서 각종 일정한 간격, 도안에 제시된 간격에 맞춰가지고 코늘림을 해주니까 앞판과 뒷판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앞판도 예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썬데이 가디건을 접한 거는 모헤어로 좀 루즈하게 뜨신 가디건보다는 이런 니트? 썬데이 스웨터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봐가지고 이런 것도 벌룬 소매에 되게 예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느리아기에선가? 그 뿌띵 드루프인가 하는 짧은 영상을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청키한 디자인으로 썬데이 가디건을 만들어서 코디를 하셨는데 그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도 이렇게 청키하게 따라 뜨게 된 건데 만들고 났더니 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게 실이 또 그렇게 막 비쌌던 실이 아니라 저렴한 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도 있는 옷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프리하게 입는 거는 아니고 약속 있을 때 예쁘게 입고 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꾸안꾸 느낌이 강한 가디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 실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양가 감정을 지닌 실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게 뿌띠님이 정말 쉽게 만드신 도안이잖아요. 고무무늬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요크가 나눠지고 나서는 메리아스 뜨기만 하면서 딱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만드신 뿌띠님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이거를 뜨다가 보니까 소매나 몸통에서는 이 고무뜨기 무늬를 쭉 이어주고 어느 한쪽은 원래 도안처럼 이렇게 메리아스를 뜨면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몸판은 그대로 두고 소매를 이 고무단을 살려가지고 쭉 뜨면 또 나름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도 한번 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썬데이 가디건을 뜨신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썬데이 가디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뜨고 계셔서 떠보시기도 했고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디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요즘 저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프리다님께서 열어주신 심야 책방 함드에 참여하게 됐어요. 프리다님께서 함드를 열어주신 의미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마음에 드는 패턴을 같이 떠보자는 의미로 열어주신 건데 제가 계속 뜨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를 뜨지 못해가지고 방치되고 있던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니팅 테이블 대반 손등에 있는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입니다. 안 보이네요. 아무튼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인데 이거를 제가 작년 가을에도 떠보고 싶어서 게이지를 냈는데 그 실로 다른 옷을 떠버리면서 그게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떠야지 했는데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서 이 옷을 완성해보자 라는 마음에 뜨개 함뜨방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이거를 뜨려고 이런 브라운 컬러의 옷이 예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브라운 컬러로 게이지를 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밝은색 옷을 입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매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그 코코아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색상으로 게이지를 내고 무늬랑도 예쁘게 잘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뜨면은 너무 가을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봄이니까 좀 더 밝은 색으로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은 다음에 다른 거를 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실은 보류를 하고 일단 올해 저의 목표가 실 퍼먹기예요. 가지고 있는 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보자, 있는 실을 많이 사용해보자 라는 취지라서 있는 실 중에서 배합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배합을 찾은 게 가지고 있는 램술 콘사 아이보리색 삼합에다가 거기에 글로우 레이스 2합을 섞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이게 좀 보인다. 그쵸? 또 안 보이나? 아무튼 이렇게 여리여리한 밝은 아이보리색 컬러로 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무단 잡고 무늬 조금 떴거든요. 고무단 제외하고 한 20단 정도 뜬 것 같은데 20단이 넘어가니까 무늬가 보이면서 좀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함대 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봄에 꼭 입고 싶습니다. 제가 함뜨방에서 만난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신데 되게 예쁜 디자인 진짜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함뜨방은 약간 개미지옥이에요. 너무 예쁜 도안들과 너무 예쁜 실들을 알아가고 있어서 올해 목표가 실 퍼먹기인데 과연 나는 실 퍼먹기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실을 근데 또 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메인 실은 이제 있으니까 안 사는데 그거에 합사할 모헤어라던가 레이스야는 없어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함뜨방이면서도 같이 뜨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서로 뜨신 거 올려주고 하시면서 좀 자극받기도 하고 더 예쁘게 떠봐야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신경 써서 예쁘게 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 내에 한번 완성을 해서 다다음 영상에서는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떠볼게요. 그리고 튜토리얼 영상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말씀드리려고요.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제 자작으로 제 가디건 하나를 떴던 게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레글런에 무늬가 들어간 브이넥 가디건을 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고 진짜 깔끔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거를 좀 도안을 만들어 볼까? 뜨개질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뜨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쉽게 뜨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한번 작업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안을 만들었고 그 도안에 대해서 이제 보완할 부분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완해서 이 베이지색 가디건을 뜨면서 튜토리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색 가디건은 경사뜨개를 안 주고 떴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약간 이렇게 좀 처지기는 하는데 이 옆에가 또 어깨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굳이 이렇게 경사를 안 줘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주고 뜨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기법도 있다고 이렇게도 뜬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경사뜨개를 넣었던 건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굳이 경사뜨개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경사뜨개를 넣는 거를 다 찍었는데 도안을 다시 작업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경사뜨개를 빼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도안은 일단 S, M, 라지 사이즈로 해서 3가지 사이즈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요거 S 사이즈를 뜬 거고 제가 이 가디건에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계절 가디건이거든요. 4시즌스 가디건인데 그 이유가 봄, 가을용으로 약간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버전 하나랑 그리고 반팔로에서 여름, 그리고 긴팔로에서 겨울에 코트 안에 입을 수 있도록 약간 좀 더 슬림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 하나 해가지고 2가지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맞춰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를 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계절 가디건이 되었고 지금 이번에 오픈할 도안은 바로 요 봄, 가을용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여유핏이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뜨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항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더 달랐던 거 제가 좀 차이점을 두고 떴던 게 첫 번째 뜰 때의 이 레글런 무늬 있죠. 이 레글런 똑같은 브로큰 립인데 이 레글런 개수 차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랑 적게 주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편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의 레글런을 같은 브로큰 립이지만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는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면서 코스는 첫 번째로 아무튼 좀 짬뽕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도안에선 어차피 정리가 돼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은 도안대로 떠주시면 예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행착오 끝에 요 두 번째 가디건이 경사를 제외한 두 번째 가디건 도안으로 출시가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만든 도안은 무료 도안으로 제 블로그에서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튜토리얼 영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도안도 참고해서 뜨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뜨개질을 많이 하신 분들도 도안만 보고도 뜨실 수 있게 도안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분들은 도안 출시하실 때 테스트 니팅하고 이렇게 출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계산하고 제 경험에 의해서 만든 도안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류가 또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거는 무료 도안으로 공개될 거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뜨시면서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걸 알려주시면 제가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용, 아우터용으로 도안이 먼저 오픈될 거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제가 여름실로 반팔 버전을 뜨려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개 차이점이 이 겨울 버전은 4mm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4.5mm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차이가 좀 나는데 겨울에 코트 안에, 아우터 안에 뒷팔로 입으면 좋을 디자인으로 요거를 만들었던 건데 여름에 이런 비슷한 3mm 정도의 바늘 사이즈로 반팔 버전 만들면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름용을 제작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또 염려스러운 게 여름용이면 목 파임을 조금 더 넓게 줘야 될 것 같아서 도안을 만들다 보면 이 겨울용 제가 적어둔 도안이랑 조금 시작호가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추후에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밀어두고 우리 봄, 가을용 아우터 요거 한번 수정하고 영상도 다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제가 영상을 지금 엄청 여러 번 찍었어요. 처음 찍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뜨던 거에 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뜨다 보면 카메라를 막 치고 앵글 밖으로 벗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도 여러 번 다시 찍었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경사뜨기 없이 코를 잡고 시작하는 부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면서 알려드릴 건데 실을 다른 실을 이용해서 이제는 튜토리얼 영상을 찍게 될 것 같고 이게 여건이 된다면 제가 떴던 S 사이즈 그대로 코를 시작해서 같이 뜨겠지만 혹시나 그게 안 된다면 더 적은 코스로 조금 이제 그런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하면서 같이 뜰 수 있게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영상은 만들어지는 대로 업데이트 해볼게요. 영상도 튜토리얼도 준비해가지고는 올려보도록 하고 도안은 아마 제가 도안 정리한 게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도안은 며칠 이내에 블로그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영상을 또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서 영상 편집 시점이랑 블로그 오픈 시점이 비슷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도안을 먼저 오픈을 해보고 도안을 따라 뜨실 수 있는 분들은 도안을 떠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튜토리얼 영상이랑 같이 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튜토리얼 영상만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뜨시고 도안 볼 줄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도안 보는 법도 같이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안 작업을 먼저 하게 됐고 도안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 다음에는 튜토리얼 영상과 그리고 저의 또 다른 F를 소개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